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가 자진 폐교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 폐교한다고 그게 일면 톱 기사가 되나?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 추론으로는 아마 교육부에서 부탁한 기사가 아닌가. 이제 자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대학들도 빨리빨리 자진 폐교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강원 관광대학교의 폐교를 보면서 이게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요 왼쪽 사진이 강원 관광대학교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이제 공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말마다 클럽 가서 춤추면서 놀아야 하는 젊은이가 이런 산골짜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요 오른쪽 사진은 몇 년 전에 폐교한 어느 대학의 강의동 입구 모습입니다. 거의 폐가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관광대학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반드시 대학의 폐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감지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학은 물론 이제 기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죠. 즉 대처하기가 이제 힘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너무 안이하게 지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기는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조짐이 보여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폐교가 되는 거죠. 물론 기업도 하루아침에 이제 부도가 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강원 관광대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꼭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3년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고 위기 하더니 무슨 위기가 왔냐, 언제 오냐, 그렇게 비꼬는 심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사례를 살펴보면은 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2000년 이후에 벌써 이제 지난 한 23년 동안 폐교한 대학교가 총 21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진 폐교한 대학이 6개인데, 강원관광대학을 한번 살펴보면 1995년에 개교했습니다. 대학으로 봐서는 비교적 신설 학교라고 보겠죠. 이제 태백이 80년대에 폐광이 되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다른 산업이 특별히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태백이 인구가 39,000명밖에 안 됩니다. 39,000명 도시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뭘 어쩌자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또 거기 출신 국회의원이 교육부에다가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해 줬겠죠. 1995년에 개교할 적에 정원이 68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80명까지 늘었고, 그리고 학생을 보면은 한때 이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128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2년제 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재학생 수는 한 2500명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다가 2023년에는 입학생이 94명으로 줄었습니다. 1280명이었던 입학생이 9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기 이제 설치된 학과를 보면은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호텔, 카지노, 관광, 골프, 레저, 조리, 제과, 제빵, 실용음악, 호텔, 관광, 간호학과. 요 간호학과는 4년제입니다. 이렇게 학과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학과를 보면서 유행에 따라서 하여튼 다 갖다 붙였구나. 그런데 이 유행에 따라서 이런 류의 학과는 전국에 우후 죽순처럼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강원관광대학이 특화됐다고 볼 수도 없고 경쟁력을
가졌다고 이제 볼 수도 없는 거죠. 급기야는 2020년 이후에는 나머지 5개 학과를 다 폐지하고 간신히 이제 간호학과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전문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뭐 호텔 카지노 관광과다 그러면 카지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골프 레저과다 그러면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호텔 관광과다 그러면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인기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만 설치해 놓으면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실습을 합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는 호텔이나 뭐 골프장 이런 데 가서 실습을 해야겠죠.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실습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에는 7억 원, 2022년에는 12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보면 에게 뭐 그 얼마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재학생이 300명 내지 400명 되면은 등록금 수입이 30억 원 미만입니다. 등록금 30억 원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적자가 12억 원이 났다. 이건 엄청난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재학생은 간호학과 327명만 남아 있는데, 이 폐교를 하면 이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대학 유사학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학생들 뭐 편입을 하는 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더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지역 주민들이 과욕입니다. 요즘 보면은 조그만 지자체마다 대학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대학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조만간 이제 문들 다 닫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소에 또 대학을 허가해준 어떤 장기 전망이 부재한 거죠. 그리고 뭐 교육부가 인가를 남발한 거죠. 예. 적어도 고등교육하고 관련해서는 교육을 망친 주범은 교육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강원 관광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년 후는 우리나라 대학의 반은 사라집니다. 거의 이건 뭐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 201개, 그리고 이제 전문대 131개에서 총 33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에 360개 대학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28개가 없어진 거죠. 근데 급속히 없어질 겁니다. 뭐 대학에 오는 자원이 줄어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인데, 여러분들 제2차 베이비붐의 정점이라고 하는 1970년에 출생아 수가 100만 6천 명이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났죠. 그러다가 1980년에 86만 명, 1990년에 65만 명, 그리고 1995년에는 조금 늘어서 72만 명, 그러다가 2000년에 63만, 2005년 47만, 2010년 47만, 2015년 44만, 그러다가 급기야는 5년 만에 27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임시 통계에 의하면은 25만 명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4만 9,200명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24만 9,200명이 태어났다라는 거는 50년 전인 1970년에 비하면은 출생아 수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건 엄청난 빠른 속도죠. 특히 1995년에 72만 명이었다가 2000년에 63만 명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게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 정부가 저출산 또는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심각성을 인지한 게 바로 2005년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무슨 뭐 저출산 대책
대학을 세우자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는데 뭐 20년 가까이 지났지만은 오히려 그때보다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자,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그러니까 출생아가 60만 명, 63만 명에서 47만 명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지금 재학 중인데도 자진 폐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난 학생들이 대학에 다닐 겁니다. 그때보다 자원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 20년 안에 대학의 반은 사라진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진학률도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 들어와서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1980년에 대학 진학률이 27.2%였습니다. 이제 그 수준을 80년대에 쭉 유지하다가 여기 90년대서부터 급격히 늘어나죠. 아마 소득이 증가하니까 급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33.1%에서 2008년이 되면은 83.8%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었어요. 여러분,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몇 명이 대학을 가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2008년을 정점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감소를 해가지고 2017년에는 68.9%를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은 70%에서 71%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도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러면 뭐 대학의 위기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대졸자 취업률은 지금 66%에서 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은 4년제 대학 취업률, 학생들 취업률보다 평균 한 5%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다, 그 말씀이죠. 저는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예산을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대학 진학 자원이 감소하고 이건 서울에 있는 대학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 뭐냐? 건물 그만 짓자. 20년 후면은 건물 텅텅 빌 수가 있다. 그 대신 위기에 대비해서 좀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학내 유보금을 좀 쌓자. 즉 현금을 좀 쌓자.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자.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무 이론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앞으로 대학의 경쟁은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높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현장 위주의 교육 또는 실용적인 교육을 시키자, 그걸 강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가 하면요, 뭐 대학 재학생 숫자만 줄어들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숫자 다 줄어들었겠죠. 아주 급감을 했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절대 액수로 봐가지고 초등, 중등 교육 예산은 증가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절대 액수의 예산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교조라는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함부로 뭐 예산을 깎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대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반값 등록금이다 해가지고 고등교육 예산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현실을 말씀드렸지요. 뭐 대학은 망했다,
뭐 15년 동안인가 반값 등록금을 유지했으니 대학이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국 교수의 한 4분의 1 가량이 평균 연봉이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학은 2천만 원 받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 무슨 10년 동안 공부하고 40 다 돼가지고 교수가 되는 건데, 자기 돈 써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간신히 취직을 했더니 연봉이 2천만 원이다. 누가 공부하고 교수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 자원도 줄어들고 교수의 질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인식이 졸업장만 따면 끝이다. 학부모들도 관심이 없죠. 그리고 대학에 뭐 교수 노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이제 방치시켜 놓고 대학도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대비도 안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폐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변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심각성을 대한민국이 이제 감지를 못한 거죠. 대학뿐만 아니라. 자, 2022년 3월에 이게 행안부가 발표한 건데 인구 소멸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두 단계로 나눴어요. 인구 소멸 진입 단계, 그리고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 보면은 전국에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가 228개가 있는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113곳이에요. 49.9%입니다. 이제 반이 소멸될 위기다. 요 지도를 보십시오. 요 왼쪽이 2017년 지도고, 요 오른쪽이 2047년 이제 예상되는 건데, 요 빨간 게 인구 소멸, 아예 인구가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이제 소멸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금 탁한 오렌지색이 인구 소멸 위험 또는 진입 단계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결국은 2047년, 앞으로 23년 후면은 수도권 일부 그리고 대도시 빼놓고는 전부 다 인구가 소멸할 고위험 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진즉에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뭐 이민청을 세우겠다 하는 이제 호들갑을 정부가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정부로 이어지면서 진짜 위기가 뭐냐, 앞으로 다가올 진짜 위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정치 싸움만 한 겁니다. 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